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합적 어떤 그런 역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법이나 내지는 기타 어떤 그런 법령에서 한옥의 어떤 그런 시공 주체에 대한 어떤 별도의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의 어떤 시공 주체에 관한 어떤 규정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한옥 시공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어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주택법 이런 등등의 어떤 법령에 나와 있는 시공 주체 적용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쭉 봤을 때 한옥 시공 시 수행될 수 있는 어떤 그 방식 아까 이제 정태래 교수님께서도 잠깐 이제 언급하셨는데 아마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는 연면적 200평 이하의 한옥을 짓고자 할 때 건축주가 자재와 인력 그리고 시공 관리에서 감독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어떤 그런 방식 그걸 이제 건축주 지정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주택법 이런 법령에 따라서는 200평 연면적 200평 이하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건축주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축주 지정 방식 하에서의 모든 품질과 같은 모든 공사의 어떤 책임은 이제 건축주가 지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방식은 아까 이제 그 정태도 목수님은 이제 아마 실비 정산 계약 방식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좀 표현이 좀 가한 것 같긴 한데 미장 건축주 지정 방식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시공기능인을 고용하고 있는 시공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급을 주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건축주 지정 방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도 품질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든 책임은 다 이제 건축주가 지게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수행 방식은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주택법 등등등의 이제 규정한 어떤 시공 주체에게 이제 일의 완성을 책임지고 도급을 주는 그런 시공업체 도급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 하에서는 이제 모든 공사의 책임, 즉 완성해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시공업체에게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한옥 시공 시장 규모와 실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한옥의 어떤 신축과 중개축 연면적과 그리고 단위 면적당 평균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한옥센터에서 발표된 어떤 자료를 제가 이용을 해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한옥의 어떤 신축의 연면적은 한 53,600 그리고 중개축은 한 2억 7,600 정도가 내년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축의 어떤 평균 공사비는 1회당 226만 원, 그리고 중개축 공사비는 136만 원인데 이 중개축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조, 즉 뼈대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한 신축 공사비 아까 40% 정도로 적용하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좀 나가보니까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중개축 공사비는 거의 이제 신축 공사비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일단 한옥의 어떤 그런 시장 규모는 한 5천억 정도 시장 규모를 좀 보이고요. 신축 1,200억, 중개축 시장 규모는 한 3,600억. 그리고 아까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중개축 공사비를 조금 더 상향을 한다면 한 7천억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까지 한옥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가 활성화되었다고는 이 시장 규모를 통해서는 조금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한옥의 어떤 산업화 그리고 한옥 수요자의 보호를 통해서 한옥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이렇게 시장 규모가 조금 적었을 때 오히려 이해 당사자들이 좀 적어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옥 시공업 등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적기가 아닌가, 적정한 어떤 규모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한옥 시공의 어떤 그런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아까 네 가지 어떤 건 보유 역량이 이제 제가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 가지 어떤 건 역량을 고루 갖춘 어떤 그런 시공주체, 즉 뭐 도편수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수리 업체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모두 고루 갖춘 어떤 시공주체는 아직은 조금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표에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한옥 시공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굉장히 적구나.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 체계가 없다 보니까 건축주가 우수한 어떤 시공업체를 찾으려고 해도 물색을 하려고 해도 과연 너무 힘들게 찾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아름아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자를 물색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건축주의 어떤 그런 한옥 시공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은 이제 보통 이하라는 응답이 한 60% 정도 나왔는데 아직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한옥 시공의 어떤 수행 방식들 시장 규모를 좀 봤는데요. 아까 이제 그 앞서 발제에서도 이제 그 직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직영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요. 근데 이 직영 방식 하에서 실제 순수한 직영 방식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실비 계산 정산 방식인데 내지는 이제 저 표현으로 봐서는 위장 직영 방식. 이게 굉장히 저는 통계적으로 지금 수치를 다 뽑지는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시장 규모를 시공업체 도급 방식과 건축주 직영 방식으로 구분해서 아마 이제 시장 규모를 좀 뽑아봤더니 시공업체 도급 방식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대, 그리고 건축주 직영 방식 위장 포함입니다. 한 4,000억 대. 그래서 한 2대 8의 어떤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공업체 도급 방식보다는 건축주의 직영 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건축주의 직영 방식의 한옥 시공에 있어서 과연 적합할 것인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이 한옥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좀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부분이 있는 어떤 공사에 과연 한옥에 대한 시공 경험이나 어떤 그런 전문성이 없는 그런 건축주가 과연 직영 방식을 통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가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비 증가나 어떤 공기 지연 뭐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좀 부작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점이 결국은 나중에 한옥의 어떤 그런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인을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건축주의 어떤 그런 직영 방식 선호로 인해서 좀 표현이 좀 가하긴 하지만 이제 좀 무자격 시공업자가 이제 시공주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개인 사업자 거의 한 50%를 차지하는 특이한 어떤 그런 형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산업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좀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전체 한 50%를 차지한다는 점이 굉장히 좀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위장 직영 방식, 건축주 직영 방식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무자격 시공업자, 무자격 시공업자라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좀 갖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건축주 50명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부실공사의 어떤 경험을 한 건축주가 한 76%, 그리고 공사 이행 중간에 이른바 이제 스톱되는 경우죠. 이행되는 경우가 76%, 그리고 하자가 나중에 발생을 했는데 하자 보수에 대해서 미이행, 즉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 이런 부분이 한 건축주의 70% 정도로 조사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주 피해가 아까 이제 처음 제가 몇 번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건축주의 만족도, 시공 만족도를 저하시키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것이 결국 한옥 수요의 활성화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이외에도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이제 매출의 규모 자체가 5억 미만, 그리고 이제 보유 인력도 9인 미만 정도의 업체가 이제 거의 대부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영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 자체는 제가 이제 종합건설사나 전문건설사나 이런 관점에서 보다는 좀 영세하다는 표현을 좀 쓰긴 했는데요. 굉장히 좀 영세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전문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비싼 건축비를 절감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목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수백억 대의 어떤 그런 기술 개발 어떤 그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비싼 건축비를 절감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역부족이 아니다. 즉 그 부분이 업체 측면까지 아직 흘러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인력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건축기사부터 해서 뭐 관련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직원이 없는 경우 자체가 이제 전체의 40%, 그리고 또 한옥 시공 전문 교육을 제가 이제 한 6, 7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한 83% 정도가 이제 아예 이런 시공 전문 교육을 유사한 경험을 가진 어떤 직원이 아예 없는 경우가 한 83% 정도 조사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력의 전문성이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아직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시공 기능이나 시공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어떤 품질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그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고도의 어떤 그런 생산활동, 시공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힘든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수요자의 어떤 그런 만족도를 낮추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력의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안보센터 자료를 조금 인용을 하면 한 1년에 한 5,000명 정도의 어떤 건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인력은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아직 가부족 상태인 걸로 지금 나오고요. 그나마 이게 2,000명 공급되고 있는 인력도 대목 중심으로 이제 인력 평중이 이제 평준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소목이나 석공, 뭐 와공 이런 어떤 인력에 대한 공급은 굉장히 부족해서 실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한옥 산업을 저해하는 어떤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인력 자체도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아마 근로 조건이 굉장히 좀 열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런 근로 조건의 어떤 열악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우수 인력 자체가 유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아마 지금의 어떤 한옥 시공의 인력 측면에서 바라보는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 한옥의 어떤 산업화가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리고 한옥의 어떤 수요자도 보호하기에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조금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부분을 바라봐서 제가 이제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의 어떤 그런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전 말씀드린 한옥 시공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시공업 등록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아까 말씀드린 한옥 시공의 어떤 문제점은 8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옥 건축주 피해 최소화부터 해서 한옥 시공업체의 우수인력 고용 및 기술 개발 여력 확보까지의 어떤 그런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한옥 건축 산업을 어떤 진흥하고 또 전통 기술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옥시공업 등록제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문 업체의 시장 진입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만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런 어떤 진입 제한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종래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우수한 시공업체들이 일정한 어떤 그런 시장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정한 규모의 시장이 확보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 전문 인력의 유입과 기술 개발력이 없는 그런 부분을 이런 어떤 일정 시장의 어떤 그런 확보를 통해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측면이 있을 거고요. 즉 한옥 시공의 어떤 그런 산업화가 이제 촉진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산업화가 촉진이 되면 건축주의 어떤 그런 요구도 충족돼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시 인적 물적 인프라를 다시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지 않을 것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른바 이제 무자격 시공업체 표현 좀 가긴 하지만 제도권 내로 양성화해서 한옥 전통 기술 계승에 좀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이런 시공업 등록 제도는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옥 전문가 그리고 시공업체 건축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쭉 이렇게 보면 전문가의 56%, 그리고 시공업체의 한 68%, 건축주의 74%가 한옥 시공업 등록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즉 찬성하는 어떤 의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옥 시공업 등록 제도를 그러면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 도입 방안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도입 방안은 이제 업무 범위 및 내용, 그리고 등록 기준 구성 요소 및 수준, 그리고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방법, 그리고 법령 개정 사항 이런 걸 구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업무 범위 및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제가 바로 한옥의 범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즉 한옥 시공업 업자로서의 업무 범위와 내용으로 적정한 것이 무엇이냐, 부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옥 전문가 시공업체에서는 이제 전통 한옥과 한류 건축물을 빼야 되지 않을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현대 건축물에 너무 가까운 어떤 한류 건축물을 제외하고 이 전통 한옥도 이제 단열이나 설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시공 방식이 이제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 한옥 자체도 한옥 시공업자의 어떤 그런 업무 범위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통 한옥, 현대 한옥, 한옥풍 건축물의 어떤 신개축을 이 한옥 시공업자의 업무 내용의 범위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 기준의 어떤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기준의 이제 구성 요소는 이제 다른 법령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자본금, 그리고 기술 역량, 즉 인력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장비, 이 네 가지로 일반적인 이제 등록 기준을 이제 구성 요소를 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문가나 시공업체 실무자 모두 다 자본금, 기술 역량, 사무실, 장비 이런 것을 다 구성 요소로 삼아야 된다는 어떤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한옥 시공의 특성과 어떤 그런 한옥 시공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장비가 무엇인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자본금과 기술 인력, 그리고 사무실만을 이제 시공업의 어떤 등록 기준 구성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의 어떤 그런 수준, 즉 자본금의 어떤 수준을 좀 질문을 했는데요. 한옥 전문가나 시공업체 다수가 이제 자본금 수준을 한 1억 원, 법인일 경우에는 1억 원, 개인일 경우에는 2억 원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타 업종, 건설 업종이나 전문 업종 이런 다른 어떤 업종과의 어떤 업무 내용의 범위, 그리고 업무의 어떤 난이도를 이렇게 봤을 때, 형평성을 봤을 때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이상 자체가 가장 적합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로 할 경우에는 이제 과도한 진입 장벽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나중에 그거에 따른 등록 의향을 제가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의 어떤 수준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 인력 부분인데요. 이제 한옥 전문가나 시공업체 다수는 이제 뭐 한옥 기사 그리고 실무 경력 7년 이상의 어떤 그런 일인 뭐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 한옥 기사 자체는 아직도 이제 국가 기술 자격으로 이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신설해야 될 어떤 그런 그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동등 수준으로 하되 이제 현행 어떤 그런 국가 기술 자격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제에서 받아봤을 때 아마 이제 그 일정 시간 이상 한옥 교육을 이수한 건축 기사 또는 중급 기술자 2인 그리고 이상 그리고 문화재 보수 기술자 또는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대목 1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제가 추후에 코멘트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법령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면적 기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다 이제 면적 기준자 주택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없어지는 어떤 경향이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경우 보유 면적만을 보유 유무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등록 기준, 즉 자본금 1억 원 그리고 기술 인력 그리고 사무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한옥 시공업체 지금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공업체들이 과연 등록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공업체 한 56%가 이제 등록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의 수준을 아까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역량을 조금 더 인력비의 수를 줄인다면 그 등록 의향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입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도입 방법은 참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걸 좀 대별하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건설 업종의 하나, 건사법에서 얘기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종합건설 업종의 하나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건설산업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하나로 도입하는 방법. 뭐 내지는 아까 이제 인테리어를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성면해체 공사업이나 또는 환경시설 공사업이나 다른 어떤 법령에서 건설 공사업 좀 분리해서 별도로 이제 그 시공업종을 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제 그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건설업, 그 다음에 시공업체 입장에서 이제 그 건설법에 있는 건설업종이 아니라 별도의 어떤 그런 시공업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산업기본법 자체가 지금 현재 그 개정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건설업종을 추가하고 편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동 건축자산법이나 뭐 이런 법령들에서 별도의 어떤 그런 시공업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과연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한옥동 건축자산법의 어떤 그런 개정 사항을 제가 임의로 한번 좀 작성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등록 기준 업무 내용 그리고 건축주 피해 최소화는 벌칙, 손해배상이나 벌칙,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어떤 시공능력 제한, 시공자 시공능력 제한 부분을 포함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한옥수요 활성화를 위한 어떤 활성화하고 산업화하는 데서 뭐 등록제도 도입도 있지만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옥기사 종목을 어떤 신설한다거나 그리고 전문 인력 교육을 확대하고 그리고 한옥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당장 시공업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어떤 건설 관련된 그런 조합에서 준조합원 제도라는 걸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런 어떤 준조합원 제도를 하게 되면 영세 어떤 그 한옥 시공업체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 그리고 보증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건축주 보호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공업 등록 제도의 어떤 그런 그 단기적인 방안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요. 짧게 이제 제가 매진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몇 가지 좀 들었는데요. 여러 이제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어떤 충격적인 말은 이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의 어떤 건 비틀림이나 나무의 어떤 그런 목재의 갈라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하자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현대 건축에 전공을 했고 또 시공도 해보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말은 굉장히 좀 다가오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많은 어떤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옥 내부의 어떤 그런 변화는 아직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깨면 병아리고 남이 깨면 계란후라이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옥 시공업, 한옥을 하시는 분들 내부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의 어떤 그런 도입도 이런 어떤 변화나 혁신의 차원에서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 연구위원님 발제를 통해서 한옥 시공이 얼마나 특수한 작업이고 이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한옥산업 시장의 역량과 관련 법제도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완하기 위한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성호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치부 국가한옥센터장님께서 한옥 짓는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신치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옥 짓는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으로는 한옥 짓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저희가 2012년부터 한옥 관련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졸업학생분들과의 워크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토론하실 수 있게 한 발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한옥 전문인력 양성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배경적인 내용으로는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옥 수요가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발표해 주신 홍성호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반면에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인력이라는 것은 한옥 짓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2년마다 지금 대국민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한옥 시공업 그 현황 조사도 하고 하는데 대개 보시면은 희망주택 비용으로는 한옥이 거의 50% 이상 나오고 그다음에 거주 의향도 한 50% 정도가 그 한옥에서 살고 싶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할래라고 물었을 때 2012년 14년도만 해도 한옥이 너무 좋았지만 아파트에 살려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정도부터는 아파트랑 한옥이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옥을 포함한 옥구조 건축물 허가 및 착공 동수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보시면은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건축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을 때였는데 묵조 건축 시장은 10에서 20%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6년, 7년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숫자들이 같이 이제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그 각각 지자체에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한옥들이 많이 보급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굉장히 저희한테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단독주택 매매가 2014년보다 25%가 증가를 했고 특히 수도권의 단독주택 매매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51%가 증가된 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아파트 위주의 그
주택에서 단독주택 쪽으로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축 한옥의 수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바대로 약 1,500채 이상 정도가 매년 지어지고 있고, 요 아래는 저희가 매년 안정 수치를 저희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전국의 한옥 그 수가 15만 7천여 채 정도 되었었는데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만 9천 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5만 2천 동이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계속 포함시키면서 잠정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한옥이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한옥 숫자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에서도 각 그 거점